네, 오늘은 최근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통한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영상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손자녀에게 각각 2천씩 가능한가요? 1,000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로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당한 기준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게 증여재산 공제라는 겁니다. 그 증여재산 공제가 뭐냐?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계좌를 이체해도 괜찮다는 거죠. 직계 존속은 어떻죠? 5천만 원입니다. 직계 비속이라면 5천만 원. 그 이외에 혈족이나 친인척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손자녀는 어떨까요? 손자녀는 직계 존속에 속합니다. 손자녀 입장인 거예요. 손자녀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 입장에서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손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건너뛰기를 해서 손자에게 현금 증여하면 어찌 되나요? 20세가 넘었고요. 이 20세가 넘은 손자녀가 처음 5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로 괜찮은 겁니다. 방금 살펴봤던 댓글에 달린 답변들이에요. 물론 제가 적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자는 1,000만 원일 거예요 라는 답변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직계 존속한테 받으면 5천만 원이 기준인 거고 이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 당시에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제대로 답변을 적어 놓으셨죠? 친자, 친손자들에게 10년 동안 각각 5천씩 증여 가능하고 며느리와 사위, 대표적인 직계존속이 아닌 그런 인물들이죠. 며느리와 사위, 1,000만 원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과 관련된 궁금증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 5억 원을 증여했고 딸한테 그 이후에 5억 원을 증여하면 5억 원 이하로 10%인가요? 아니면 아들은 5억을 먼저 받아서 세율이 10%고 딸은 세율이 20%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증여세율 표입니다. 일단 5억 원 이하까지는 20%입니다. 1억 원 이하는 10%고요. 근데 이 증여세는요,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아까 직계 존속인지 직계 비속인지 여부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이 받는 아들 입장에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거잖아요. 근데 딸 입장은 마찬가지죠. 딸 입장에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딸도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 각각의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증여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상속이 일어나기 10년 안에 증여한 거는 다 합쳐져서 상속세에선 높은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자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는 것도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 드린 건 아닌데 네, 증여세가 나와요. 비과세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만 비과세. 그러니까 5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미만이라서 비과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라고 말할 때가 있고 비과세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5천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자녀한테. 그러면 계좌이체를 했잖아요. 5천만 원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이 됐다는 전제하에 공제를 해주는 게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뭐냐? 이 증여재산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사용하지도 않은 거예요. 비과세라면 5천만 원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집을 얻어줄 때 보태주면 안 되나요? 뭐 5억, 10억 정도 전셋집을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 명의로 구하면 안 되죠. 그거는 증여를 한 겁니다. 근데 전세를 본인 명의로, 부모님 명의로 얻는다면 어떨까요? 10억짜리 전세를 얻어서 자녀들이 살게 해준다. 효도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도 없겠네요. 그리고 증여세도 내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렇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인 것 같은데 진짜 비과세가 뭔지 이 비과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 것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일반적으로 이 용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용돈 성격의 지급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다룰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다루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회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용돈을 지급하면 저 5천만 원 공제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용돈 이 자체가 증여세가 과세되냐? 이 답변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있는 이 규정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예 증여재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계산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을 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생활비나 교육비를 가지고 그 직접 비용, 생활비로 쓰지 않고 교육비로 쓰지 않았다면 그거를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나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용돈으로 줬지만 자녀가 그걸 적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돈으로 사용해서 없애버려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기특해서 내가 다른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예금한 거예요. 그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수용품은 어떨까요? 전세 집을 구해주면 안 됩니다. 아들 명의로, 자녀들 명의로.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가는 혼수용품은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호화 사치용품은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주택이랑 차량은 안 된다고는 하는데 호화 사치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힘들겠죠. 우리 사람들의 생활하는 수준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하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활비로, 교육비로 그냥 돈을 사용해서 없애버리면 그건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들은 거에 따르면 당연히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인데요. 할아버지가 자녀, 손자녀한테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어요. 왜일까요? 용돈이잖아요. 받고 나서 생활비, 학비로 다 썼습니다. 교육비도 포함이에요. 해외 유학비 포함입니다. 다 썼어요. 왜 안 되냐면 피부양자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간단하게 남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손자녀가 증여를 받았는데 그 중간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의 자녀 아닙니까? 이 손자녀 누구의 피부양자인가요? 아들의 피부양자입니다. 아까 그 규정 잘 생각해 보시면 피부양자의 생활비였어요. 그럼 아들이 엄연히 용돈을 줄 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용돈을 줬다? 이거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할증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비과세면 증여재산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증여재산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그리고 할증돼서 과세가 되려면 일단 그 재산 자체가 증여로 봐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는 일단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에서 빠진 것 중에 일부가 증여재산이 됐습니다. 그 증여재산 중에서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증될 여지가 없겠죠. 5천만 원까지는. 물론 아버지가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신다면 할증과세가 됩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 손자녀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면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께 먼저 받는 게 좋겠네요.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증여재산 공제를 써먹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실 때 그때 할증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5천만 원을 할아버지께 적용받았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재산에선 그 5천만 원만큼은 할증과세가 안 되겠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용돈이 증여세가 과세되냐? 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